합시다. 자, 두 번째 가정이요. 선입선출법에 대해서는요, 우리 공손품은 모두 어디서만 단기 착수분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그림 하나를 좀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기본 강의에서 많이 강조했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것 같아요. 나실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서머리 합시다. 자. 제공품 개정이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좀 가보죠. 문제에서 지금 교재에서 선입선출법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자, 기초제공품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단계에 이제 새롭게 착수한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완성시킨 녀석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요. 공손도 있을 텐데 공손은 이제 두 종류라는 걸 알죠. 정상 공손과 두 번째로는 비정상 공손이요.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기말 남아있는 이제 제공품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근데 우리 공손 없다 치고 선입선출법에서 길 좀 터볼까요? 선입선출법의 길은 얘 먼저 완성, 그죠? 그 다음에는 얘가 완성. 남아있는 게 있다면 얘가 남아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완성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요 놈과 요 놈이 섞여 있다 보니 물량부터 둘이 쪼개라.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과 단기분이 완성된 것 이렇게 쪼개서 시작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젠 얘네들이 섞였어요. 그럼 퀴즈. 얘들은 어디서 왔나요? 기초와 단기 착수 중에서. 1번. 작년에 뭐 한 10%까지밖에 안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올해 그 10% 이후로 나머지 90%를 즉 10에서 100까지를 올해 중에 진행을 했는데 마침 60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불량되어 있는 거야. 근데 작년엔 분명 멀쩡했었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올해 중에 10에서부터 60까지 오는 와중에 거기서 불량이 된 것이다. 즉 원래는 기초 제공품이었는데 멀쩡했었던 것이 얘네들에 대해서 단기 중에 뭔가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직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얘를 완성시키려고 뭔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걔들이 이렇게 불량이 온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얘네들 말고 단기에 처음 시작한 거 있죠. 단기에 우리 컨베이어 벨트에 처음으로 집어넣은 아이들이 뭔가 벨트를 타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불량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번 얘들이 불량되는 것이다. 2번 얘들이 불량되는 것이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과 2번 중에서. 정답은 솔직히 말해서 둘 다죠. 공장에선 별별 게 다 있겠지. 뭐 얘라고 불량 안 된다. 뭐 얘라고 불량 안 된다. 둘 중에 뭐만 불량된다. 이런 법칙이 어디 있어요. 오만 것들이 다 불량 나는 거지. 즉 실제로는 얘도 여기로 오는 것이고 얘도 여기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선입선출법에서는요. 이것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하다 보면 보세요. 이 완성된 놈, 이 화살표 다 받다 보니까 쪼갰듯이 이 정상 공손 계산할 때도 이놈 다 있으니까 쪼개야 되고요. 비정상 공손 요놈 다 받다 보니까 기초 단계 다 쪼개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생각만 해도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1단계에서 뭔가 물량 잡을 때부터 완성품뿐만 아니라 정상, 비정상 공손마저도 기초 거냐, 단기 거냐 이런 것들을 다 발라내야 되는 거야. 너무 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요딴지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뭐만 있다고 치자? 기초 제공품이 단기 중에 불량 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치자. 즉 단기 중에 발생한 어떤 공손품이 있다면 그 공손품, 단기 중에 발생한 불량품은 죄다 뭐가 불량난 거냐? 얘들만 불량났다라고 보자는 거야. 얘들만. 즉 얘네가 불량나는 건 실제 공장에서는 당연히 있겠지만 회계적으로는 얘는 무조건 완성이 되는 것이지 공손되는 건 없다고 치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가정을요. 원래대로의 선입선출법의 그 물량 흐름을 살짝 수정한 것이다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modified 된, 수정된 선입선출법이다. 보통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면 공손품은 모두 어디서만요? 단기 착수, 그죠? 단기 착수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 계산을 하자. 수정된 선입선출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왜 선입선출법 이야기만 있어요? 평균법이라면 S당초 얘나 똑같은 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법이었다면 얘네들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차별을 한 놈으로 본 다음에 완성도 되고 정상, 비정상, 공손도 되고 기말 제공품도 남고 그냥 이게 한 놈이니까 뭐가 먼저냐 이런 얘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도 좀